오늘 알아볼 역사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며 라리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35회 우승, 코파델레이 20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14회 우승으로 유럽 축구의 황제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클럽입니다. 황제란 이름에 걸맞게 유럽 축구를 통틀어서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그럼 오늘도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자세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마드리드에 처음 설립된 축구 클럽인 풋볼스카이는 1900년 회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뉴풋볼 대 마드리드와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루브 에스파뇰 대 마드리드는 1902년 소시에다드 마드리드 FC로 개편되었고, 개편되기 전 회장인 훌리안 팔라시오스가 후안 파드로스에게 회장직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이사회가 선출된 후 1902년 3월 6일 마드리드 축구 클럽이 공식적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창단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스페인 축구와는 다르게 막대한 자금으로 시작하여 마드리드 지역 대회와 코파델레이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특히나 1904-05 시즌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첫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4년간 코파델레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909년부터 스페인 내전 전인 1937년까지 3회 우승에 그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2년 캄포데 오토넬로로 구장을 옮기면서 1920년 국왕인 알폰소 13세가 클럽에 레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고, 이때부터 클럽의 엠블럼의 왕관과 이름을 레알 마드리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코파델레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마드리드 지역 대회에서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여 마드리드 지역을 제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스크 지역의 아틀레틱 빌바오, 카탈루냐 지역의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최강자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1928년 라리가가 개막한 시즌에 레알은 최종전 직전까지 선두였지만 최종전에서 빌바오에게 패배하면서 라이벌 바르셀로나에게 라리가 초대 우승 타이틀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 5위를 기록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급 골키퍼였던 리카르도 사모라를 영입하면서 1930-31 시즌 최소 실점을 기록하였지만 득점력 부족으로 승점을 얻지 못하면서 6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1931년 스페인 제2공화국으로 인해 레알이라는 칭호까지 박탈당하면서 마드리드 FC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기가 하신토 킹코세스, 마누엘 올리바레스, 루이스 레게노, 루이스 레게이로, 에우게니오 일라리오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이 성공하였고, 그 효과로 마드리드는 첫 라리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우승 기록은 10승 8무로 라리가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 우승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어진 1932-33 시즌에도 우승을 차지하였고, 1933-34 시즌과 1935-36 시즌에는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하면서 스페인 축구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좋았던 흐름은 1936년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3년간 스페인 모든 스포츠가 중단되면서 끊기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종식 후 레알이라는 칭호를 다시 달 수 있었지만 당시 마드리드의 홈 구장이었던 에스타디오 데 차마르틴이 파괴되었고,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내전 종식 후 남은 선수들은 고작 4명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단은 잠정위원회를 조직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력에 힘입은 레알은 1946-47년 2연속 코파델레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리그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기 힘들었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간신히 강등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943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회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르나베우는 1944년 누에보 차마르틴 경기장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스페인 내전으로 피해를 입었던 기반 시설을 복구하였습니다. 물론 바로 성적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았지만 1953년 라슬로 쿠발라를 내세우며 독주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와의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이적 사건에서 승리하면서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스테파노를 시작으로 페렌치 푸스카스, 프란시스코 헨토, 레몬 코파, 호세 산타마리아, 미겔 무뇨스, 아만시오 아마로, 세계적인 스타들이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영입을 시도한 선수가 펠리와 바비 찰튼, 레프 야신이 있었는데 아쉽게 이들은 합류하지 못하였고 1953-54 시즌 21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부터 1963-64 시즌까지 총 7번의 리그 우승을 하면서 10번째 리그 우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레알은 1955-56 시즌 새로 창설된 유러피언 컵에서 랭스를 상대로 우승하여 초대 우승을 차지하였고, 명성 높은 클럽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무려 5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타 팀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로 거듭날 레알 마드리드를 대항할 수 있는 클럽은 유럽 어디에서도 전무후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을 내게 해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이름을 경기장에 붙이면서 1955년 1월 4일 기존 누에보 차마르틴에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베우와 디스테파노 덕분에 체제가 잘 잡힌 레알은 라리가 매 시즌 트로피는 당연하게 들게 되는 클럽이 되었고, 디스테파노가 팀을 떠난 후에도 세대 교체를 적절하게 하여 암흑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1965-66 시즌 6번째 유로피언컵 우승을 거머쥐면서 당시 최강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 이후로 레알은 30여 년간 비기어를 들지 못하게 되는데, 챔스뿐만 아니라 라리가에서도 60년대 후반까지는 우승은 밥 먹듯이 하였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챔스 진출을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1970-71 시즌에는 컵 위너스컵 결승에 오르긴 하였지만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6월 2일 레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숨을 거두면서 그의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베르나베우의 사망의 여파는 꽤나 레알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 문제가 발생하였고 1982-83 시즌에는 5개 대회 준우승으로 무관을 기록하면서 당시 감독이었던 디스테파노는 경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레알은 1980년대 후반 소수 정예 군단을 꾸리게 되는데, 이들을 두고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유스클럽에서 올라와 주축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로 에밀리오 부트라게뇨, 마놀로 산치스, 미첼, 마르틴 바스케스, 미켈 파르데사라는 어린 피들과 울리 슈틸리케, 첸도, 우고 산체스, 호르에 발다노,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어지러웠던 상황을 바로잡고 1980년대 후반 유에파컵 2회, 라리가 5연속 우승, 코파델레이 1회,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3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다시 정상급 클럽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기어를 들 수 없었는데, 당시 최강이었던 리버풀과 밀란에게 차례로 발목을 잡혔고 90년대에 들어서는 크루이프가 이끄는 바르셀로나에게 발목을 잡혀 라리가 왕자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결국 들쭉날쭉한 성적에 여러 감독들이 경질당하고 성적을 내지 못하는 레알의 부채는 쌓여만 갔습니다. 1994-95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그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에게 왕자를 빼앗기며 무관이 그쳤지만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수비 전술로 다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유프 하인케스 감독 아래에서 프레드라그 미아토비치, 페르난도 레돈도 등의 선수들을 앞세운 레알은 1965-66 시즌 이후 32년 만에 유럽의 정상에 오르면서 7번째 비기어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굴된 선수는 바로 호날두 이전에 챔스의 사나이라 불렸던 라울 곤잘레스의 존재의 탄생이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부침이 있었는데 1998-99 시즌 하인케스가 떠나고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가 지휘봉을 잡았지만 22일 만에 사임을 하였고, 그들을 이어 거스 히딩크가 감독이 되었으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999-00 시즌 리그에서 16위까지 내려가면서 강등 위기에 파산 직전까지 이르자 챔피언스 리그 주역이었던 미아토비치와 나보르 슈케레를 판매하면서 빚을 탕감하였습니다. 결국 레알은 비센테 델보스케를 감독으로 선임하였는데, 이미 물 건너간 리그를 기대할 수는 없었고 챔스 대지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1차전 홈으로 맨유를 불러들인 레알은 0대0 스코어로 마무리하였고, 2차전을 앞둔 퍼거스는 두렵지 않다라고 발언하였고, 라울은 두고 보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차전에서 라울은 원정에서 2골을 퍼부으며 2대3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레알의 상승세에 결승전에서 만난 발렌시아를 3대0으로 격파하면서 2년 만에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되었고, 리그 또한 10위권으로 마무리할 줄 알았지만 최종 5위로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을 끝으로 2000년에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당선되면서 당시 쇼크 그 자체였던 루이스 피고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를 시작으로 레알은 갈라티코스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개새